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통치권자인 대통령이겠죠. 여러분, 왜 대통령이 통수권자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발표했을까요?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이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완전히 국가 기본질서가 파괴됐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21대와 22대에 걸쳐서 두 번 다 부정선거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여러 명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부산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나왔다가 떨어지고 그 후보가 이번에 서울에 또 진출해서 공천 전략적으로 나왔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당선되었지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낙선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과연 알고 있을까 의문이 들어갑니다. 21대부터 하겠습니다. 21대는 부산광역시 북구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 북구. 자, 북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입니다. 북구.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나왔습니다. 전재수 후보. 전재수. 국민의힘. 그 당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21대는요. 이거 21대입니다.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맞죠? 네, 미래통합당. 박민식 후보였어요. 이 박민식 후보는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지요.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그러다가 2023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죠. 한 6개월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 서울 강서구 을 지역에서 나왔는데 원래는 당선입니다. 두 번 다. 21대, 22대 모두 당선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낙선을 시켰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야말로 진짜 범죄 집단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김용빈 사무총장, 판사 출신이죠. 이들 다 CIA에서 조사해가지고요, 미국에 입국하는 비자도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아마 자녀들도 외국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재수 후보가 21대 몇 표를 얻었느냐? 48,733표를 얻었고요. 박민식 후보가 46,795표를 얻었다고 21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왜 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는 자료가 있는데 22대는 자료가 없습니다, 여러분. 삭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거 인멸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나 전문가들이 다 다운로드 받았을 겁니다. 전재수가 그래서 얼마를 이겼느냐? 1938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1938표 차이로 이겼다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기에는 몇 표가 가짜표가 있었느냐? 5,732표
이 가짜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짜표가. 그래서 전재수 후보가 실제로 얻은 표는 43,000 43,000 하나.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그러면 박민식 후보가 몇 표를 이겼습니까? 여기서 이거 빼니까 3,000 몇 표입니까? 3,794표로 박민식 후보가 이겼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재수가 당선된 걸로 21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산광역시 북구입니다. 북구. 그래서 박민식 후보는 여기서 떨어졌다는 것이죠. 미래통합당으로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 가짜 투표 5,732표를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규명을 해보니까요. 관외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5일, 그러니까 선거 당일 투표하기 전에 이틀 동안 하는 거,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진짜표 3표당 가짜표 1표를 넣습니다. 진짜표 3표에 가짜표 하나를 넣고,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이 부산광역시는 어디입니까? 더불당보다는 이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 힘이 좀 있지 않나요? 열세하다 보니까 관내 사전에서는 진짜표 7표를 넣을 때마다 가짜표 하나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2대도 그랬습니다. 부산의 서병수 의원 관내 사전에서 진짜표 7표 넣을 때마다 가짜표 하나를 넣는데 역시 21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민식 후보가 3,794표 차이로 이겼는데 가짜표를 넣어가지고 전재수 후보가 1,938표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4월 15일 날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민식 후보가 다시 어디로 나왔느냐? 서울로 출마를 했죠. 국가보훈부 장관을 하고 강서구 울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강서구 서울 강서구 울로 넘어갑니다. 강서구 을입니다. 이건 22대입니다. 22대. 지난 4월 10일 날 한 건데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입니다. 진성준 의원. 그리고 여기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박민식 후보.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거는 63,601표를 얻었다고 했고 박민식 후보는 52,354표를 얻어서 진성준 후보가 11,247표를 이겼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가공된 숫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숫자라는 겁니다. 가짜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가짜표가 몇 표가 포함되어 있느냐? 13,790표가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후보가 실제로 얻은 표는 몇 표냐? 49,811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식 후보는 53,234표를 얻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몇 표 차이로 이겼나요? 2,543표 차이로 박민식 후보가 이겼는데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진성준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발표를 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박민식 후보는 21대도 부정선거로 떨어지고 22대도 부정선거로 떨어지고 그러면 임기가 4년이면 2번이니까 8년 동안을 권력을 유지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경제적 이익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자리가 뺏겼다는 것이죠. 응?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예? 예. 진성준 의원 조사해보세요. 누군지. 예. 아마 운동권을 했을 겁니다. 운동권. 응?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공보 일개와 그 운영과장과 국장과 실장, 총장, 선관위원장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했느냐, 아니면 북한의 해킹에 의해서 조작이 됐느냐, 아니면 중국의 외부 세력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요, 지금 3,170명이 임직원이 있는데, 자, 공개 채용을 하지 않고 내부에서 그냥 인사를 하는 겁니다. 공개 채용은 형식상이고 다 가족들, 친인척으로 구성되었다. 카르텔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송 사건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소송 비용을 보전해준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부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양심선언도 안 나와요. 다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친인척으로 다 되어 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꽃이 뭡니까? 선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는 그 선거 왜 합니까? 이틀 동안 사전선거하고 당일투표 3일 동안 뭐하러 합니까? 국가적으로 큰 낭비지요. 예산 들여가면서 가짜 국회의원 뽑는 짓을 왜 합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이거는 그러면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세 군데서, 그러니까 약간 방법이 달라요. 21대하고 22대는 국외 부재자 투표, 국외 비거주자들이 투표하는 거,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할 때 진짜표 3표당 가짜표 하나를 넣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진짜표 7표에 가짜표 하나를 넣습니다. 서울은 진짜표 3에 가짜표 하나, 경기 지역은 진짜표 4표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가 후보가 선거소송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6개월 이내에 수소법원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자, 선거함을 공개할 거 아닙니까? 그때 무더기 투표가 나오고 말이죠. 투표용지가 같지 않는 투표가 나오고 말이죠. 엉망진창인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법관이 그거를 기각시키고 각하를 시켜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 사법부가 썩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는 아니겠죠. 해당 관련된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는가? 국회의 폐악질, 입법을 폭주하고 예산을 폭주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여러분 지금 29번째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지금 어제 그런 무안에서 항공기 그런 큰 위험 사고가 발생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도 없지요, 법무부 장관도 없지요, 국방부 장관도 없지요, 감사원장도 없지요, 중앙지검장도 없지요, 경찰청장도 다 탄핵당했지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전시 상황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경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박민식 후보는 전직 검사 출신이고 국회의원도 2선이나 했고 장관도 했고, 도대체가 알고 있는 건지 박민식 장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정의롭게 이런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애국 시민들 앞에? 에? 직구하고 있습니까? 에? 검사 출신이니까 뭐 외무고시도 합격하고 실력이 있어요. 그런 실력 있으면 뭐 하냐고요. 지금 민주주의가 죽게 나라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나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과 사무총장 거기에 관련자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에? 이번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나오셔서 변론할 때 이러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보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에? 대한민국이 무너져 생겼구나. 이런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됐구나. 이걸 헌법재판관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에? 비상계엄은 여러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 행위입니다. 이걸 뭐 내란죄다 무슨 국헌문란이다 해가지고 말이야 검찰 경찰 공수처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오다를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에? 종북 세력의 오다를 받고 있고 말이죠. 이거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하시고 아마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밝혀내기를 확대 고수합니다. 이런 박민식 후보 2번이나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낙선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표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약간 뭐 오차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숫자는요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소로 잡았습니다. 과대 포장하기 싫어서 최소로 수를 계산했습니다. 절대로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로 박민식 후보가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박민식 후보에게 찍은 부산광역시 북구 시민 여러분, 북구 구민 여러분, 강서구 을지역에 있는 국민의힘을 지원했던 분들은 참정권이 박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이제 대한민국은 영원히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고 계급사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추락하고요.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각성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수본에서 영장 청구해가지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영장 청구한 게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관과에서는 애국시민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대통령을 지키자 이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